자, 봄은 고양이로다. 이제 이거는 이제 화자에게 봄은 고양이거든. 화자에게 있어서 이제 봄이 계절감, 즉 봄이 오는 그 계절감을 고양이에다가 이제 대응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고양이의, 그러니까 봄의 다양한 모습을 고양이로 이제 형상화시킵니다. 형상화,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먼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자, 주제부터 적읍시다. 고양이로 형상화되는 봄의 다양한 느낌. 고양이로 형상화되는 봄의 다양한 느낌. 자, 1년 끝에 적으세요. 부드러운 고양이 털과 봄의 향기. 1년은 부드러운 고양이 털. 그 다음에 봄의 향기. 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자, 직유법이죠. 뭐뭐같이. 자, 부드러운 쓰세요. 촉각이죠. 촉각적 이미지. 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자, 봄이 가진 그 부드러운 이미지가 그 어떤 그 촉각적인 그런 이미지가 마치 부드러운 고양이 털과 같다. 이런 거. 그 고흐는 이제 그 시적 허용이지, 그치?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자, 이거 이어는 쓰세요. 호동그란 고양이 눈 그리고 봄의 기운. 이어는 호동그런 고양이의 눈, 호동그런 고양이의 눈 그리고 봄의 기운, 봄 기운. 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자, 여기서 미친 봄의 불결이라는 거는 약간 쓰세요. 역동적인 어떤 이미지, 역동적인. 그러니까 뭔가 겨울에 움츠리고 있었던 것이 스물스물 이제 기지개를 켠 듯한, 그렇죠? 그리고 그 호동그런 고양이 눈은 쓰세요. 호젓한 이미지, 호젓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자, 포근한 봄 졸음. 자, 쓰세요. 봄이 가진 부드러운 이미지. 그다음 이제 3년은 고요한 고양이의 입술과 3년은 고요한 고양이의 입술과 봄의 나나나. 날카롭게 쭉쭉, 그거 고요히 담은 고양이 입술 쓰세요. 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4연에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 그래서 예리한 이미지. 뭔가 이렇게 날카롭고 섬세하고 예리한 이미지.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푸른 봄의 생기 밑줄 치시고,
역동적인 이미지입니다. 역동적인 이미지. 그리고 4연은 날카로운 고양이의 수염과 날카로운 고양이의 수염과 봄의 생기. 자, 1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1, 2, 3년 갔을 때 이거 일단 고양이가 가진 이미지는 다 정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1, 2, 3년에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부드러운 고양이 털, 후동그런 고양이 눈, 고요한 고양이의 입술. 여기는 이렇게 다 정적이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날카롭고 예리한 이미지로 가면서 여기는 이제 동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봄의 이미지는 이 1, 3년은 정적인데 2, 4년은 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친 봄의 불길 이 부분이랑 봄의 생기가 뛰놀다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정적, 공적, 정동, 정동 이렇게 지나가고 고양이는 동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를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에요. 특징 쓰세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도다, 뭐뭐 하는 도다 이거 유사한 그 동결어미를 활용을 하고 있죠. 뭐뭐 하는 도다 하는 유사한 동결어미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자, 쓰세요. 다양한 표현상의 공주. 다양한 표현상의 공주. 이제 효과는 이제 봄의 장 생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성상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거죠. 이장희 씨의 봄은 고양이로다. 이제 이 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봄의 이미지가 주로 세 가지야. 하나는 봄의 생동감 또는 뭐 푸른 이미지.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로 봤을 때는 푸른 또는 초록 또는 봄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생동감, 그리고 아니면 이제 봄날의 어떤 따스한 온기와 또는 정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약간 구체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봄의 어떤 생기를 갖다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고양이에 빗대면서 동적이고 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섞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위트 있고 재미있는 저 대체 있는 그런 표현들로 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되게 많이 얻었었던 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수특의 나올이라고는 그렇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90년대, 2000년대 이제 작가들 시들도 크게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시는 부분들 이제 고전 현대 소설도 이제 90년대, 2000년대 소설까지도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내신 대비 때니까 요거 가고 그 내신 대비 끝나면 현대 소설이랑 현대 고전 산문 쪽 파트를 좀 여러분들 돌아야 돼요. 왜냐면 고전 그 시가 명강을 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해서 현대 시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 사고, 그러니까 시의 같은 주제, 같은 테마들을 이렇게 엮어서 표현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공부가 되면은 멈춰 있는 곳이 현대 소설이랑 현대 고전 산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책 사와라,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책 사와라 하라 그 해법 사오라고 할 때 내신 끝나자마자 한 달 동안 그 부분들 좀 찾으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앞에 있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제 80년대, 90년대 그쪽 그 현대 소설 경영들을 선생님과 같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나의 울타리박 박용래 시인. 자, 주제부터 쓰세요. 자, 자연을 닮아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의 순수성. 자연을 닮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순수성. 자, 먼저 1년부터 볼게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 자, 대꾸죠, 대꾸. 두 개가 이제 대꾸가 되고. 자, 두 개 묶어서 쓰세요. 소박하고 누구의 모습? 소년의 모습. 소박하고 천진한 소년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소녀처럼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이거죠. 사랑스러운 들길 밑줄. 그러니까 이제 소녀의 어떤 이런 순수함 있지. 소박하고 천진한 모습의 들길이죠. 얘가 원관념이지. 얘가 보조관념이고. 두 번째,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자, 써라.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현상들.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현상들. 그러니까 들길의 주변에는 그 들길 주변에는 자연의 섭리나 또는 그 순리에 따르는 그 세계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고, 천연이 자 형만 펜 치세요. 자, 여기서 천연이는 목이 안 되세요. 자, 써라. 이렇게 앞에서 정리된 부분이 여기 천연 이렇게 있잖아. 요 앞에 있는 이런 분위기를 시상을 그 압축해서 요약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죠? 그것을 이제 압축하여 제시해주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년이 시작되는 부분들 있죠, 그쵸? 다음 부분을 갖다가 강조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습과 뒤에 있는 모습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천연한 모습이다. 그쵸?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그런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그런 마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울타리박 제목이 이제 울타리밖에 화초, 그러니까 울타리밖인데 이 제목과 연관되는 그 행은 사연의 첫 번째 행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울타리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울타리라는 공간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공간이잖아. 울타리라는 그 바운드리가. 근데 그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 거는 인간과 또 자연의 어떤 영역을 서로 넘나드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그거 쓰세요. 인위적인 소유의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위적인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만 화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울타리 밖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 서로 이렇게 넘나드는 거죠. 조화롭게, 평화롭게, 평화롭게 오래오래 장광이 눈부신 그러니까 장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빛에 그 마을이 이렇게 포근히 또는 그 빛에 이렇게 마을이 막 눈부신 막 그런 거랑 반대인 거잖아. 눈부신 거하고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밤이면 더 많은 별이 뜬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의 어떤 섭리에 따르면서 그 마을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자연을 닮은 인간의 어떤 마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 공존의 어떤 그런 마을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자, 여기 지금 행간걸침이 나와 있는 이 시의 표현 행간걸침. 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행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행간걸침이라고 하고 또는 의도적 행갈이라고도 해. 여기는 어디에 나타냈어요? 소년과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소년과 하고 끊어버리고 같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자, 행간걸침 역할 그 행간걸침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소년과 같이 그 부분 행간걸침 또는 의도적 행갈이 이건 이제 그 행의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는 그 다음 행을 강조하기도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알아두시고 메모해보세요. 문제는 여러분들 좀 잘 푸시고 이거 해설식을 그 답이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 이제 2강은 고전 시간입니다. 시조. 여러분들 고전 시가 명강에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정가라고 해서 뭐 개랑, 홍랑, 황진이 이렇게 세 명의 그 기생들이 연정가, 평시조 형태의 연정가가 있고 여기는 지금 사설시조 형태의 연정가가 있어요. 자, 그 두 개의 시조의 어떤 특징들을 비교를 하면 평시조 형태의 연정가와 사설시조 형태의 연정가. 자,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공통점은 뭐 님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주제가 같지. 님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안타까움 이런 주제는 같은데 표현상에 봤을 때 얘는 이런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애틋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드러났다고 하면 얘는 이 안타까움과 그리움에 플러스 해학적인 그런 표현들 위트 넘치고 재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포함되었다는 게 사설시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평시조에서 어디가 그 늘어난 형태냐
중장이 늘어나죠. 중장이 늘어나는 형태거든. 근데 우리 그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단 구성 아니면 4단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3단 구성이라고 하면 기, 서, 결의 형태고요. 4단 구성이라고 하면 기, 승, 전, 결의 형태입니다. 시조 같은 경우는 주로 이 3단 구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시조도 그렇고 향가도 그렇죠. 향가도 지금 3단 구성이죠, 대부분. 이런 어떤 형태는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결의 형태. 그래서 사설 시조 해석할 때는 중간에 이 중장이 쓰잘데기 없이 길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시적 화자의 어떤 상황, 정서에 대한 부분 또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그 길게 늘려놓은 부분이지 주제가 여기서 거의 나오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행부터 보시고 주제를 잡은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걸 추론하시고 모르셔도 크게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내고자 하고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에서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행을 볼게요. 이따금 하 몹시 답답할 때면 자 여다다 볼까 하노라. 자 거기 답답할 때면 형만 배치세요. 여기 답답하다라는 게 써라. 사자의 정서죠. 정서 답답하다. 사자의 정서가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의 창을 열어서 그걸 해소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제에 쓰세요. 답답한 마음을 가슴에 창을 내어 해소하고 싶은 소망. 답답한 마음을 저기요 그 예원아 잠깐만 가방 줘봐. 길소 밀러 책 같이 봐. 일단 책은 따로 하고 있으니까 책 이제 같이 봐서 여기 앉아. 아니 인솔이가 책을 이렇게 보여줄 것처럼 했는데 보여주는 나쁜 여자야. 어? 자, 창 내고자 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게 이제 우리 민요조에서 많이 쓰는 뭐야? AABA 구조지. 자, 봐봐. 창 내고자 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되냐? 뭐 AABA 구조다. 그런 AABA 구조를 묻는 문제 형식은 자, 다음과 같은 시상 전개 방식과 유사한 것은 이렇게 물어요. 이해됩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아니 이게 창문 이름이거든. 창문 이름이야. 근데 니네 이렇게 한지로 바른 창을 니네 쓰니? 나 선생님 몰라요. 선생님 세대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양옥집에서 살고 이렇게 창호지 바른 이런 데 살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수결쌤이나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고모장지가 뭐예요? 새살장지가 뭐예요? 선생님 몰라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영상 삭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장지문의 종류야. 그 장지문의 종류고 그 다음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열쇠나 자물쇠 같은 부속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물쇠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걸어서 자물쇠 이렇게 잠그지만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이렇게 잠그고 하고 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네. 자, 그거를 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다 잡을까 하노라. 자, 요게 이제 화자가 가슴에 창을 내고 싶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심정을 이런 식으로 극복하려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 답답함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니? 이게 정서는 나왔어. 근데 이게 뭐 성관오리로 인해서 뭐 답답한 거야, 살기가 팍팍해서, 아니면 지주들의 어떤 횡포 때문이야, 아니면 뭐 님의 어떤 님이 그 떠나가서 그런 거야, 또는 뭐 어떤 그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음이 답답할 때 창을 내서 해소하고 싶다. 그걸 이제 위트 있고 재치 있게 그냥 표현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거.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오답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두 번째 나는 바람도 쉬어놓는 곡에는 이거는 이제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님에 대한 그리움과 이 간절한 소망을 그리고 있어요.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그러니까 원래 얘들아 시조 자체가 가장 스탠다드한 글자 수와 이 확실히 영상을 찍으니까 수업만 하고 열심히, 그죠? 수업만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모습이 너무 감시의 내면화. 내 스스로도 막 되게 막 차분하게 수업만 하고 있는 거죠. 장난도 치고 약간 삐딱하게 써서 막 장난도 이래는. 그렇죠? 너무 웃기네. 내 스스로가. 니는 안 웃기니? 난 웃긴다. 일반적으로 그 시의 한 행이 3, 5, 4, 4조예요. 왜냐면 전체의 세 개의 행, 초장, 중장, 종장을 맞췄을 때 45자 내외잖아.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3, 5, 4, 4조로 이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에서도 가사 있죠, 가사. 이게 3번 형식의 가사. 가사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줄을 요 형식에 맞춰주잖아요. 그럼 그걸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정격. 정격은 이제 그 정이라는 거는 형식에 딱 맞췄다. 격이라는 것은 율격에 맞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음보 형태다. 시조 자체가 딱 다 사음보로 끊어지지, 그치?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 3, 5, 4, 4조가 이렇게 사설시조로 가면은 그것도 글자 수가 조금 초장, 중장도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거나 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도 쉬어넘는 고개. 그만큼 어떻게? 고개가 아주 높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주 높은 고개. 이게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 얘네는 뭐예요? 매 종류야, 매의 종류. 매의 종류. 아니 선생님, 매를 갖다 왜 종류가 저렇게 많을까? 나 군대 있을 때 매를 한 번 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강원도 화천에서 그죠? 이기자 부대 진짜산에 나왔었던 굉장히 알죠, 그죠? 빡센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나 휴가 나오면 야 너는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데 있냐. 그래서 막 그치, 밥도 많이 사주고 술도 많이 사주시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막 대표님 만날 때 내 친구들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휴가를 많이 못 나오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는 휴가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부대 앞에서 택시를 타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딱 가는데 택시에 이렇게 딱 시선이랑 이렇게 동으로 마주쳤는데 매가 날개를 쫙 펼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내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매인데 저렇게 낮게 나는 거는 뭔가 본거래, 먹잇감을 아니나 다를까 들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쫙 멋있게 펼치고 있다가 들쥐 같은 걸 탁 잡자마자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얌얌짭짭 꼬르륵짭짭 했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매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한 요만해요. 작아요. 호리병만한데 날개 쫙 펼치면은 정말 선생님 펼친 것처럼 멋있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의 매를
집단적으로 사육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사냥용으로 해서 어디에 보냈느냐? 고려시대 때 몽골 즉 원나라에 그쵸?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 우리나라 특산물 중에 하나야. 말을 집단적으로 기르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그 목장들이 생긴 것도 고려시대 때 이제 몽골 원나라가 거기 이제 말을 그 집단적으로 사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사냥꾼들 그 이제 매 사냥하는 것도 지금 무형문화재 우리나라 있잖아. 그게 이제 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로부터 넘어와서 이렇게 매를 딱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요.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휘파람 부르고 뭐 하면은 매가 이렇게 딱 와서 앉아요. 그러니까 봤어요? 매 사냥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 매 눈 가리개가 있거든요. 그거 딱 빼잖아요. 그러면 휘휘 하면서 쫙 올라갔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쭉 떨어지면서 그치? 탁 채가지고 올라가고 막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그 매 종류들이. 그러니까 매도 이 산을 넘어갈 때 봉우리를 넘어갈 때 고봉이라는 게 봉이 봉우리거든. 높은 봉우리잖아. 높은 봉우리에 장성령 고개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구름도 시원없는 고개, 이 보람에도 시원없는 높은 이 장성령 고개에 장성령 고개 세모 치시고, 자 이제 동장의 주제에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 너머에 님이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쉬어넘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됩니다. 써라. 님과의 재회를 소망함. 님과의 재회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죠. 나는 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여러분 명강에 보시면 그 니미오마 학원을 하는 그런 시조들이 있어요. 니미오마 학원을 이런 시조들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잘 보셔야 돼요. 사설 시조 중에서도 이 연정가들 니미오마 학원을 저녁밥 지어 먹고 중문에 나서 문지방에 나가 위에 문지방 위에 치대라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건너산 바라보니 거모 횟들 서 있거든. 이거 나오지 그치? 명강에 그거랑 같은 부분들이니까 꼭 그래서 모처라 마침 밤이길 망정이지 낮이었던들 웃을 뻔했거나 웃길 뻔했거나 있어.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됐나요? 제 3강 봅니다. 메밀꽃 필무렵 이유석. 자, 써라. 주제. 떠돌이 허생원의 삶의 애환과 떠돌이 허생원의 삶의 애환과 인간의 근원적 욕망. 인간의 근원적 욕망. 애환과 다음 뭐예요? 애환과 다음 뭐예요? 인간의 근원적 욕망. 그러니까 얘들아 그 메밀꽃밭을 본 적이 있니? 이 공평이라고 하면 약간 막연할 텐데 공평이라고 하면 약간 막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이 잘 이해합니다. 그 강릉 넘어가는 영동고속도로 있죠. 강릉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라는 그 이제 서부에서 그 동해로 가는 그 고속도로 가기 전에 그 대관령이 있어요. 대관령 주변에 이제 봉평이라는 작은 마을이거든. 근데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이 메밀꽃밭들이 되게 많아요. 이 메밀꽃밭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얀 안개꽃밭이야. 안개꽃이라는 게 아니라 안개꽃처럼 하얗게 펼쳐져 있는
그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 메밀꽃같이 이 강원도 이제 중부지방, 강원도 내륙지방에 쫙 펼쳐져 있거든. 근데 그 메밀꽃을 꺾어서 이렇게 털면 그 메밀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 곡물이 되게 알갱이 작아요. 그래서 그걸 털어내면 그걸 이제 우리가 밀가루처럼 갈아가지고 메밀국수, 메밀전 이런 거 먹는 게 이 강원도 토속 음식이거든. 근데 이 봉평, 그 다음에 이제 대화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천으로 하는데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부분은 이제 이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그렇죠? 여로 오선입니다. 등장인물은 누가 나오냐면은 허생원하고 그 주동인물이죠, 그렇죠? 떠돌이 동이라는 그렇죠? 인물이 나오고 이 둘과의 어떤 긴장 관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조선달이 나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어서 가장 메인이 되는 소재는 이 허생원의 순수했던 하룻밤의 사랑이에요. 하룻밤. 그렇죠? 누구랑? 성서방네 선정. 여전히 이 성서방네 처녀를 우연이라도 만나지 않을까 해서 이 허생원은 항상 저 봉평장을 들리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봉평장을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어떤 첫사랑같이 순수했었던 젊은 날의 어떤 추억과 같은 그런 그 공간인 거죠, 배경이. 근데 이제 그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이제 동의를 만납니다. 봉평에서는 약간 작은 갈등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허물어지고 이제 동의의 나이, 또 동의의 엄마에 대한 내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허생원이 혹시라도 내 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뭐냐면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나는 왜 성감이야. 둘 다 왼손잡이. 그리고 이 허생원의 순수했던 그 사랑 있지, 첫사랑 있잖아. 요런 것들을 배경, 즉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이런 걸 미장센이라고 해요. 영화로 따지면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미장센이 뭐냐면 그 작가가 그 시나리오 작가나 또는 연출가에 의해서 일부러 그 어떤 의도된 그 배경을 의미합니다. 그 영화 여러분 킬빌 알아요? 맨날 노란 추리닝 입고 이 저기 칼잡이 복수하는 여자 우마 서먼 나오는 킬빌 있죠. 그 패러디도 많이 됐잖아. 그 윤소리처럼처럼 그 체육복인데 노란 체육복에 깜장 줄무늬 깜장 거기에서 자기 복수하는 그 킬빌 그 영화 많이 패러디 됐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복수를 하러 가는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 근데 그 비행기에서 이제 딱 이 여자 주인공이 밖을 내다보거든. 근데 비행기 밖에 뭐 구름이 배경일 수도 있고, 그죠? 파란 하늘이 배경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일부러 저녁 노을 있지, 저녁 노을. 빨갛게 물든 저녁 노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이 싹 갑니다. 이런 게 매장색이야. 뭔가 핏빛 복수에 대한 이름들이 딱 이글이글 거리는 것처럼 배경 자체가 이 어떤 주제라든가 또는 이제 주인공의 상황 또는 정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영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다. 의도된 배경. 그러니까 이런 걸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이 배경이나 또는 공간적으로 이걸 형상화하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메밀꽃. 두 번째가 달밤이야. 이렇게 셋이 걸어가면서 달이 이렇게 휘영찬란하게
그죠? 달이 이렇게 둥그렇게 떠 있는 거죠? 환히 비추는 그런 날밤. 이 달밤은 평서막내 처녀와 순수한 사용했던 그날 밤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메밀꽃밭을 환히 비춰주면서 그 하얀 메밀꽃밭, 즉 다시 말하면 허생원의 이 순수한 사랑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이런 미장센처럼 극적 효과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들 대관령 넘어갈 때 봉평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봉평. 거기 가면 이 이호석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동네는 전부 다 이 메밀전, 메밀국수 이런 걸로 이제 특성을. 선생님, 메밀국수가 모밀국수랑 차이점이 뭐예요? 원래 이제 그 표준어는 모밀인데, 그죠? 이게 이제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썼던 그 용어가 메밀이어서 그냥 그 작품의 그 원 제목을 그냥 이제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냥 메밀꽃 필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님도 그 표준어는 임인데 님의 침묵이라고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원 제목을 그냥 존중해주는 그런 거죠. 허생원의 재직과는 연분이 멀었다. 자, 거기 허생원의 외양묘사 쓰세요. 거기 외양묘사. 월금뱅이 쌍탐 서들고 대여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선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게 뒤틀린 반생이었다. 그러니까 반쯤 산 인생이었어. 그동안의 삶이 그려왔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거 좀 뭉쳐주실래요? 아이 딱 되는 거겠죠? 됐어. 그런 거 같아요.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거 같은데. 맞아요. 네. 볼게요. 13페이지 본문 들어갑니다. 자, 쫑쫑집만 생각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어지고 떨리고 자리에서 서서를 치고 만다. 그래서 충주집에 대한 호감, 충주집에 대한 호감. 이게 충주집이라는 이게 충주집은 이제 그 주막에 그 충주가 고향인 여자들을 충주댁, 충주집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근데 이제 사실 동의하고 허생원하고 이렇게 갈등에 되는 계기가 이게 충주집이에요. 주막에 어떤 그 옆에 있네 여인이겠지, 그치? 동의가 이렇게 수작질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 연정을 나누고 있는데 허생원이 그 모습이 꼴이 보기 싫어서 동의를 갖다가 면박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가 나가게 되고 이제 둘이 갈등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허생원의 나귀가 이제 다른 동네 꼬맹이들한테 이제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 동의가 그걸 구해줘요, 나귀를. 그래주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약간 오해가 해소가 되고 합니다. 충족지 문을 들어 설자석에 짜장 동의를 만났을 때는 어찌된 처슬인지 벌끔 화가 나버렸다. 나오죠, 그쵸? 쭉 내려와서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이랑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치는 망신만 씻고 돌아다니는구나. 그 꼴을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자, 요거 요 부분 있잖아. 보면 이 시점이 전지적 가짜 시점이죠. 왜냐면 등장인물들을 직업이나 또는 신분이나 이렇게 부르잖아. 허생원, 동의 이런 식으로. 전적 작가 시점인데 이 부분은 쓰세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진술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진술하고 있다. 자, 써놓으시고
동이 앞에서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별 김에 따기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긴 하였으나 허세원도 조금도 동색하는 말이 없이 마음대로는 다 짓거렸다. 자, 여기 조금 내려와서 중량 있는 부분 볼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갈등 구조야. 자, 그렇다고 하여도 꼭 한 번에 천일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 꼭 한 번에 천일 가로치시고 써 성서방네 처녀와의 하룻밤이다. 성서방네 처녀의 하룻밤. 자,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자,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이었으나 봉평 동그라미 치고 성서방네 처녀와의 어떤 추억은 이 봉평에서 시작된다. 달밤이었으나 달밤 동그라미 치고 쓰세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죠. 그러니까 그날 밤도 이 달밤이었던 거야.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허상은 오늘 밤도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오늘 밤도 하잖아. 도에다 별표 쳐봐. 그러니까 자주 언급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허생원이 그 성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 격이 맞거든. 자, 조금 그 바로 밑에 줄에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재가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그곳이 흘리고 있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이 대화가 이 목적지야. 공청장이 끝나고 이 대화장으로 이동하는 거지.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가야 돼. 길은 지금 긴 산 허리에 있어.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이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멜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그 대궁이 한결같이 애잔하고 나귀의 걸음도 시원하다. 자, 그 나귀 메모치세요. 이 작품에서 나귀는 행색도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바로 이제 허생원을 갖다 형상화하는 그런 매개야. 허생원과 입골이야, 입골. 자, 지금 조금 내려와서 내려온 게 아니라 걸음도 시원하다. 길을 봐야 되거든.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매미밭을 흘러간다.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이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자, 이게 뭐냐면 길이 이렇게 넓은 길은 이렇게 셋이 같이 걸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길이 이렇게 좁아졌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허생원하고 조선달하고 이 둘 간의 대화를 이 뒤에 따라오는 동이는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화를 들으면 혹시 우리 엄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 작품에서는 불가능한 게 이 길이 이제 좁은 길을 들어서면서 이 조선달과 허생원 간의 대화만, 그쵸? 소통이 가능하고 동의는 여기서 이제 들리긴 하나, 그죠? 어젝적이 조금 들리기는 하나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 그 상황이 길을 따라 전개가 됩니다. 매길. 자,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 쓰세요. 메밀꽃이다. 하얀 꽃, 메밀꽃 쓰시고 거기다 써라. 허생원의 순수한 사랑. 허생원의 어떤 이 순수한 사랑을 이 꽃밭에 대응시키는 거야. 자, 장선 이런 날 밤이었네. 장이선 그때
무슨 장이야? 봉평장. 봉평장이었겠지. 봉평장이 이런 날 밤이었어. 이렇게. 객주집이 뭐냐면 주로 이제 주막집에서 술도 팔고 여관처럼 방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돈도 빌려주고 막 이런 거야.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이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을 하러 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꽃이어서 개울가 어디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레 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막내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야. 봉평에서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자, 이게 이제 성서막내 처녀와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물방앗간 네모치세요. 둘의 어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야. 팔자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조선달은 계속 이제 허생원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로 이제 장단 맞춰준 사람. 안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을 자,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농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막내 처녀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이었던 거지. 근데 이게 성서막내 처녀가 우는 이유가 나온 거죠, 그렇죠? 집안이 되게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 그래서 성서막내 처녀의 집안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이었던 게지. 한창 어렵다는 건 이제 여기 꾼돈 저기 꾼돈, 그죠? 생활이 말이 아닌 거야. 이럴 때 야반도 줘야 되지, 그치? 들고 날른다고. 들고 날 판이라고. 이게 30년대 일제 강점기잖아. 그때는 농사를 지을수록 가난해지는 거야. 소작이. 왜냐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수리조합비 또는 그 비료 품종 개량비 막 이런 명목으로 해서 품종을 개량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그 품종 개량비를 지주한테 넘겨. 지주는 소작한테 넘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막 수리조합비 이건 뭐냐면 수리시설 개관하는 거거든. 저수지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물대는 공간. 근데 이것도 역시 공사는 외놈들이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농민협동조합에 돈을 떠넘겨. 그럼 그 지주들이 또 n분의 1 하지? 그 지주들은 또 소작인들한테 또 n분의 1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결국 이제 성서막내 처녀는 그랬었던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성서막내 처녀가 하도 자기 처지가 기구하고 그렇게 울고 하다 보니까 허생원이 그때 또 이렇게 도담 또 이렇게 해주다가 둘이 막 꽁냥꽁냥 하고 그쵸? 갑자기 막 19금 나오고 뭐 그죠? 그죠 하는데 내 하는 건 뭐지? 제천인지로 주량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이제 결국은 다 털고 도망간 거지, 그치? 집안이 제천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듣긴 들은 거야. 봉평장에서 이렇게 봉평에서 이 성서막내 집이 이렇게 제천으로 이사 갔다 막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근데 이제 동희가 나중에 허세원이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엄마가 제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럼 아빠는 있니? 했더니 아빠는 저 어려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요. 새아빠가 있었는데 뭐 점점점점 어찌 되었거나 하여튼 자기 엄마는 지금 모친이 제천에 있고 대화장을 들렸다가 제천에 갈 형편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허생원도 이렇게 제천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자, 그거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조금 알아보시고 그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같이나 살까 요 부분 있죠, 그쵸? 자, 써라. 성서막내 처녀에 대한 미련. 자, 그 다음에 이 길이 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산길을 벗어난 이 산길은 뭐였니? 외길이었지. 동희가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니?
없었죠. 근데 이 갑자기 큰 길로 이렇게 접어드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세 사람이 뒤에 나비나 또는 이런 것들 끌고서는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산길을 벗어나 큰 길로 튀어졌다. 큰 길 네모치시고. 자, 걷는 위치가 바뀜. 걷는 위치가 바뀜. 자, 그리고 플러스, 자, 쓰세요. 플러스, 동의도 대화에 참여함. 동의도 대화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총각도 젊겠다. 지금 한창 시절이겠다. 송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자, 서럽게 생각 말게. 이런 거죠, 그렇죠? 허생원의 사과. 허생원의 어떤 사과. 이제 길이 넓어지니까 같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그러니까 내 처지에 계집이 웬 말이냐? 그렇지? 그거 끊어줘서 고맙다.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자, 어머니 동그라미. 동이 어전은 한풀 수그러졌대. 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이제 얘가 낮에 동이한테 막 면박 주고 화낼 때 있잖아. 그러니까 아비 어미 그런 얘기 하면서 막 면박 주는 장면이 있거든. 근데 사실 아비도 없고 어머니는 홀어머니인데 상처 주는 말 했었던 거지.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 걸요. 돌아가셨나? 자, 누가? 주어가 뭐야? 아버지가. 당초부터 없어요. 자,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 자, 이 작품에서의 배경 있죠? 메밀꽃밭하고 달밥 있죠? 쓰세요.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특히 배경 중에서도 달밥의 역할은 과거와 현재 이걸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죠. 또 이 산길이 의미하는 것이 산길이 되게 험하잖아. 고개를 2개나 넘어야 된대. 야, 고개 하나 넘어. 야, 니네 사편에 넘어가 봤어? 그게 고개야. 그게 그 정도면 고개야. 그게. 그걸 2개를 넘는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한 송수 정도 간다는 얘기지. 그쵸? 여기서 걸어가지고 한 송수 정도 간다는 얘기야. 저기 이영, 장흥 막 이런데 차 타고 한 40분 걸리지, 그치?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 반나절 걸려요. 니네 걸음으로는 하루 걸려. 하루 꼬박 하루 반 걸려요. 그쵸? 여고 애들 이렇게 막 수다 떨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러지. 우리 막 이러면 한나절 반 걸려. 이틀 3일 걸릴지도 몰라. 가다가 텐트 치고 자야 돼. 100일 등반 어떡하죠? 올해 만약에 100일 등반 갈 수 있다면? 100일 등반이 수능 딱 D-100일 날 아침에 일찍 산에 가서 차림을 가지고 우리 100일 티 맞추잖아요. 그거 티 입고서는 산에 올라갔다가 그쵸? 잠깐 일시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이 티는 너무 자, 볼게요. 자, 그거 이게 공감각적 표현이 있었는데, 그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메밀밖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소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즉 청각의 시각적으로 표현하니까 청각의 시각과 공감적 표현이 있고요. 자, 이거 허생원과 나귀의 관계를 아까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허생어는 단순히 자기 어떤 짐을 옮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동반적 관계를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또 체크 됐죠? 자, 다음 18페이지 박시전. 이거 박시전 알지? 네. 야 이거 연암 박지현 선생의 그 함양 박시전 연려 함양 박시전 그거 아니다. 이 박시전은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 여러분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요 박시전이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경업전입니다. 둘 다 이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데 차이점은 박시전은 인물 자체가 허구고 임경옥전은 인물이 실존 인물을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병자호란의 주제 의식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이 성에 대한 적대심, 민중들의 적대심. 그러니까 사실 남한산성을 둘러쌌잖아, 거의, 그치? 그러니까 청나라가 어디냐면은 금이야, 후금, 여진족이지, 그치? 우리가 맨날 무시하고 유린하고 막 교린 정책을 가지고 데리고 놀던 애들이야. 그렇죠? 막 3인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놀던 그런 애들인데 그 여진족이 전투력은 있으나 치명적인 단점이 애들이 무식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교린 작전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외교 정책을 많이 펼쳐서 했었는데 누르하치라는 애가 이제 금을 다 정벌을 하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금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고 명나라를 위협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명을 위협하는 선이 넘어서서 북경을 함락시키고 이제 중국 대륙 전체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명나라입니다. 미안합니다.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그렇게 해서 국호를 바꾼 게. 그 청태종이 딱 그 수도 영경을 갖다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 국가의 어떤 깃들과 이런 것들 마련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이제 국가들을 하나씩 복속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제 당시에 광해군에서 인조로 넘어갔던 시기. 그러니까 이제 친명 배금 정책을 썼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청나라 사신들을 홀대한다거나 청나라에서 온 그 선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서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 어떻게 하냐면 공성전하거든. 공성전이 뭐냐면 이렇게 딱 부요한 요충지에 이렇게 딱 성 쌓아놓고 하도 우리가 침략을 많이 당했던 민족이니까 성 안에 이렇게 미친 듯이 결사항전하고 지키는 거야. 민중들이랑 막 돌 막 알지 그치? 막 뜨거운 기름 막 칼 막 이런 거 딱 들고 막 신윤설부터 막 박세양까지 박세양 전투력 뭐 빵이잖아요. 스타트업 찍으면 마이너스 나오거든. 마이너스 30 막 벌레가 1라운드 그런 애들도 이렇게 다 숨었다가 공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외적인 쳐들어왔다 그러면 막 길소연 이런 애들이 막 활 쏘고 막 그러거든요. 야!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얘네는 진짜 청나라 애들이 정말 이 누르하치가 똑똑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성전 하는 거 딱 알아. 개무시해. 주요 성들을. 평양성까지 개무시하고 다 피해갑니다. 이야 지키고 있는데 야 죽어도 결사하는데 여기서 차라리 죽자 하는데 저 청나라 애들이 와 하면 막 뛰어오는 거야. 와 하고 지나가네. 지나가 버려. 이게 공성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까 다 지나쳐버리고 어디로 와? 그냥 한양으로 와. 한양을 싸버려. 둘러싸버려.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에서 이때가 약간 초겨울 막 이런 데니까 인조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이제 그 효종이나 복림대군 그 효종 복림대군이야. 복림대군 소현세자 이런 애들한테 야 빨리 강화도로 도망가. 강화도에 숨어 있는데 또 분명히 얘네는 강화도로 숨을 것이다 해가지고 청나라 애들이 강화도를 쳐. 그래서 이 왕족들을 갖다 다 볼모로 잡아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이제 45일 동안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군주는 45일 동안 항전하고 있고 이 모든 국토가 유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청나라라고 하면 어떻겠어? 민중들은 치를 떱니다. 치를. 그죠? 그리고 이때 끌려간 백성들만 뭐 한 10만 명 정도를 추성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청나라에 끌려가요. 그게 이게 영화화된 것이 최종병기 활이에요. 알죠? 최종병기 활. 이렇게 활 쏠 때 이렇게 꼬집어서 막 쏘고 막 그러죠. 그렇죠?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 너무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민중들의 어떤 심리를 반영해. 청나라가 막 우수수수수 패전하는 그런 모습, 실제로는 없었던 모습을 여기에 이제 전기적인 요소, 픽션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능한 집권층. 그러니까 무능한 집권층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진짜 무능력한 집권층 또는 자신만의 사리 사욕만을 위하는 집권층.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애가 김자접. 이 김자접은 실제로 인물이야. 실제 있었던 인물인데 여기서도 이제 간신으로 나옵니다. 임경옥도 이제 실제 있었던 인물. 또 이제 이 박시전이랑 또 같이 이제 비교하는 또 작품 하나가 홍계월전이에요. 공통점 당연히 뭐겠어? 영웅 분담 소설이라는 점이고 얘는 병자호란이라는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 홍계월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배경이야. 중국.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박씨 부인의 영웅적 뭐 활약 뭐 이런 게 주제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 박씨 부인의 영웅적 활약. 근데 여기는 지금 요거 이제 박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시백 이 둘이 이제 그 혼인의 어떤 가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홍경월전에서도 그 나오는 이제 그 보국이라는 인물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시백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남성들이 좀 약간 찌질한 면을 보이거든. 그런 것들은 다 여성들의 어떤 의식이 성장하고 또 이제 어떤 근대 전 근대적 봉건 요소. 그러니까 근대 이전이니까 전 근대적인 거거든. 그런 어떤 봉건적인 그런 신분제에 대한 모순 이런 것들이 또 뭐 가부장적인 사회관 그런 것에 대한 비판 의식들이 여기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여기서 또 공통점이 홍겨울전에서도 이제 시아버지가 참 똑똑하지, 그렇지? 여기서도 이제 저 이시백의 아버지는 이 박처사라고 해서 이제 박씨의 아버지가 신전 같은 그런 박처사라고 막 구름 타고 나타나고 막 이럽니다. 나가용이 구름이야. 약간 그런 허구적인 부분들 막 드러나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인적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자, 호장이 자 호나라 장수가 이런 뜻이야.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야. 그래서 주로 이제 호인이라고 하면 이 호자가 오랑캐란 뜻이다.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들이 일동 장유가나 또는 연행가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선생님 꼭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요게 진도를 좀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연행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행가 이게 뭐냐면 고전시가 명강에 있는데 이제 청나라를 여행하고 나서 쓴 기행 가사예요. 네, 그걸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호장이 군사들에게 호령해서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진 듯하여 불이 일어나 화강이 중천했다. 자, 써 오랑캐들이 우의정 알죠? 그렇죠? 우의정 집에 불을 지름. 우의정 집에 불을 지름. 이때 박씨가 개화에게 명해 복병수를 던지게 하고 이 개화가 10입니다. 12 쓰세요. 12
여자 종을 10이라고 해요. 여긴 여자 종도 막 장난 아니야. 저기야 원더우먼이야 거의. 원더우먼 알죠, 그쵸? 옥병수 던지게 해서 왼손에는 옥화선을 그리고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실 부적을 내어 화염 속에 던졌다. 그러니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그 화염이 오히려 호진 쪽으로 향할 때 호국 군사들이 화염에 쌓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는지가 헤아릴 수가 없다. 자, 써라. 전기적 요소. 부적 나오고 막 그치? 말도 안 되는. 이때 용골대가 자 용골대 써 실존 인물입니다. 후나라 장수예요. 후나라라고 그런가? 청나라 장수예요. 그러니까 용골대가 남한산성에 딱 진을 치고 그 인조한테 그치? 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겨울 지내고 또 여름 지내고 또 봄이 지내고 그쵸? 여기서 평생 놀러 앉아 살 수도 있으니 거기서 버틸 만큼 버텨봐라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사실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거든. 근데 이 남한산성 안에 그 임금님 따라 들어온 백성들이 굶주리기가 이제 하루 이틀이고 그게 이제 계속 장기화되고 실제 들어갔을 때 가을이었는데 피난 갔을 때 급하게 챙겨오잖아. 근데 갑자기 서리가 내리는 날 있다. 이게 이 궁녀가 쓴 그 궁녀 일기가 있어. 남한산성에 그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한. 근데 보면 서리가 이렇게 싹 내리는데 밖에서 이제 있었던 저기 일반 백성들 있잖아요. 그날 이렇게 얼어 죽은 백성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조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세조 소원세자도 같이 있었다. 여기 남한산성에 복림대원만 보냈다. 그 나머지 친척들이랑 이제 소원세자도 이제 하를 통곡하면서 앙천 통곡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소리장에 우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굶주림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병자호란 남한산성에서의 어떤 그 교정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안에 남한산성 안에 주화론자들이 있고 주전론자들이 있어요. 안 되겠습니다. 고전시가 명강 다음 시간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그 왜 그러냐면 김상원의 시조와 복림대군의 시조가 있어요. 김상원의 시조와 복림대군의 시조가 있어요. 네. 그거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세절 10월이 그 세월이 하수 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런 거. 결국은 이제 부화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남한산성 문을 열고 인조는 이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머리에 이제 피나게 땅에 부딪히는 그 이제 삼전도의 어떤 굴욕 그걸 당하게 되는 거지. 그 용골대 실전 인물입니다. 용골대 급히 눈을 물나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자, 이 부분 써라. 당시 민중들의 심리를 반영한 부분이야. 청나라 애들이 얼마나 싫겠어. 얄밉던 그 청나라 장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당해봐라. 자,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온 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통소리 한번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 항복을 이미 받았대. 어찌 일개 아녀자가 누구야? 박시저 쓰세요. 불쌍한 그 용골대의 동생 을 죄 없이 죽이고 10만 대병을 거의 죽였으니 얼라이 없이 분하다. 무슨 맘먹으로 우리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이건 이제 청나라의 황제와 왕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에 한우가 통곡하고는 여러 장수를 불러 이러는다. 아무리 해도 저 여자를 당연할 수가 없다. 자, 저 여자가 이제 박씨랑 개화죠. 저 여자에게 복수하기는 그냥 황박도 받아낼 수 없으니 이제라도 급히 행군해 고고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자, 호군들이 장안의 미색들과 왕비와 세자, 삼형제들을 강제로 이끌고 호국을 떠나려고 하니 온 백성의 통곡 소리가 장안에 든다. 이때 박씨가 개화에게 명령해 적진을 향하여 크게 외치겠다. 무지한 오랑캐들 너희 어떤 왕이 무도해서 너 같은 젖비냈나라는 놈을 보내서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기도 패배했다. 근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느냐?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을 보전하려거든 모셔가지 마라. 소장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네 말이 하찮고 가들었구나. 이미 네 국왕에게는 인조입니다. 드디어 인조에게는 항서를 받았으니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마음이로다. 이렇게 소장이 수없이 능력한 개화가 또다시 외쳐 말했다. 뇌간사코 거역한다며 내 제주부터 먹어라. 다음에 막 공중에 두 줄기 물개가 일어나고 큰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막 갑자기 그 소나기 우박의 얼음에 막 그죠? 호나라 군사들 막 말들 막 그죠? 혼란스러운 탕에 호장은 그제 깨닫고 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왕비가 분부하시기를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치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왕비도 뭔가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여자야. 야, 너 거기 우의정 후원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짐짓 깨닫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만 생각하다가 왕비의 분부를 거역하여 화를 당하니 10만 대군이나 죽이고 동생을 죽였구나. 무슨 면목으로 대왕과 대비를 뵙겠는가. 상황이 다급하여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눈에 보였다. 무릎을 꿇고 애걸하며 말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고전시가 명강을 좀 가지고 오세요. 하지만 그때는 끊어주세요.